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에라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문의 주신 교육공무원, 즉 교사의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교육공무원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적으로 법령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법 조항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공무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피성년 후견인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는 파산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원인을 인증하고 파산 결정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복권이 되면 됩니다. 즉, 면책 결정을 받는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금고라고 하면 강제 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용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면 이후 5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면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2년이 지날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선고유예라고 하면 법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지난다면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입니다. 이 조항의 예로는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선발하는 직의 경우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격 사유가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조항 같습니다. 2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교육공무원과 조금은 다른 조항입니다.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 범죄는 절대 국가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7, 8은 징계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결격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즉 앞서서 설명드린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은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3의 조항은 국가공무원법보다 교육공무원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3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면 교육공무원은 될 수 없으나 형이 확정된 후에 3년이 지난다면 국가공무원에는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21일 기준이고 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조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의가 들어와서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것입니다. 법률 조항을 찾아볼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석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국가직 공무원 지원 자격 자가 진단 사이트도 있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지원 자격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합격의 제출 서류 및 취소 공지 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회 관련 서류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 또한 합격의 취소도 기재해 두었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법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개인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각자 해석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